멈춰있던 서산 시내버스가 이르면 2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던 업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경영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2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제설 작업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버스기사가 숨지고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가 확정될 경우 조례를 근거로 생긴 인권 관련 기구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례 폐지가 미칠 가시적인 영향 미리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운행을 멈췄던 서산 시내버스가 이르면 22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산시와 법스업체 간의 운행 정상화 협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네, 업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시내버스가 운행을 재개합니다. 버스가 멈춘 지 8일 만입니다. 21일 버스 업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운행 재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을 불법으로 중단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14일 경영난을 호소하던 버스 업체가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산시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업체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보조금 추가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속 협의가 안 됐는데 서산시가 추가 지원은 안 된다며 강하게 대응하자 업체에서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서산시와 시민들에게 부채 현황과 운송 수입에 대한 세부 지출 자료 등 회계장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서산시는 보조금 추가 지원 대신 중단했던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들여다볼 수 없었던 업체의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조금 지급이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공형 버스를 내년 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산 지역 시민 노동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의 보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요구 등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이어서 서산 지역의 시민과 노동단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1일 서산 태안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버스업체인 서령버스와 서산시의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주체인 서령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고 그리고 지방정부와 국가가 이 과정에서 잘못이 없는지 판단해서 2차적으로 서산시와 지방 국가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충남 지역에 내린 강설량은 서천이 37cm로 가장 많았고 태안과 예산이 각각 30cm와 20cm로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계룡에 한파경보, 나머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설로 충남 지역 계량기 1개가 동파됐고 여객선 7개 전 항로와 도로 4곳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22일 정오까지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최대 20cm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결빙 취약 지역 1,100여 곳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염화칼슘 부족 예방을 위해 시군 간 협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약계층을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안부 확인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난방이 어려운 세대 같은 경우는 보호시설이라든가 또 임시 거주 제공하는 등 거처를 제공하는 등 좀 한파드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새벽 3시 반쯤 당진 신평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 승객과 화물차 기사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일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를 버스가 추돌하면서 연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돼 교육청이 제2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2요구를 하더라도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확정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범호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학생인권 관련 대표 기구는 충남 학생인권센터입니다. 학생인권 옹호관과 장학사, 상담조사관 등 5명이 올해로 3년째 상담과 구제, 인권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116건, 올해는 180건 이상입니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기구인 학생인권 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도 해드리면서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가 좀 개선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의회도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50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두 모이는 학생인권위원회는 1년에 최소 4차례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합니다. 학교 현장에선 이들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없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불공정하게 처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학생인권센터가 아니라 경찰 신고라든지 아동학대 신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새 기구의 공통점은 설치 근거가 모두 충남학생 인권 조례라는 겁니다. 학생인권 보장기구로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기구의 존재 근거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기구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생 인권을 어디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해 나가야 될지에 있는 방향이 많이 축소될지 않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법령을 근거로 삼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인권기구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센터나 학생들 조직들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색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하지만 직접적인 근거 조례가 사라질 경우 안정적 운영은 쉽지 않은 상황. 기구의 명칭과 역할, 성격이 바뀌는 건 물론 향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작성 기침 100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서산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의 안성현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 보건소 안성현입니다. 예, 먼저 이 100일해라는 게 어떤 감염병인가요? 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100일해는 소아 감염 질환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입니다. 100일해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데요. 100일해에 걸려도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어른이나 청소년이 소아의 주요 감염원 역할을 하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00일의 발생 현황과 또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100일에는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9일 기준 전국 100일의 누적 발생 건수는 211건으로 지난해 대비 6.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아가 100일의 백신을 미접종하거나 불안전 접종을 한 경우라면 위험성이 더 커지는데요. 초기 증상은 콧물, 재채기, 미열 등 감기와 비슷하나 기침이 점진적으로 심해져 1주에서 2주가 경과하면서 발작성 기침의 특징을 보입니다.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인해 청색증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100일해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100일의 기본 접종은 3회로 생후 2, 4, 6개월에 하면 되며 추가 접종 3회는 생후 15에서 18개월, 4에서 6세, 11에서 12세에 하면 됩니다. 어린이 100일의 접종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유아기 접종 백신 효과는 연령이 증가하며 감소할 수 있는데요.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과 초등학생은 기본 접종 이후 추가 접종까지 완료하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안성현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에 포털 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가 아닌 언론사 뉴스는 포털에서 노출조차 되지 않다 보니 지역 언론은 존폐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털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 언론이 이제는 검색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포털뉴스 검색 대상을 제휴사로 한정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아예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포털에서는 기사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도 타격이 크지만 만약 네이버가 그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패닉에 가까운 혼란이 지역 언론의 현장에 발생할 때 자명합니다. 시민단체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지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기업의 행포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거든요. 사기업이 이런 행포를 부리면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규제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차라리 검색 제휴를 없애거나 제휴사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검색 제휴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 시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제휴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CP의 문제도 지금 2년이나 3년 내에 기간계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을 너무 의존해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개선해. 다음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가 포털 전체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언론들 사이의 중론. 지역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언론의 존폐 문제가 담긴 만큼 이제라도 연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충남 지역의 경제 상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제2차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석유 제품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소비 회복 등이 느려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과 생활경제 물가 안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